자, 이어서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사람의 항원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항원 X가 대식세포가 항원 X를 삼켜서 식균작용을 통해서 조각내고 노출시키면 보조 T림프가 와서 인식을 하죠. 그러면 그 정보를 세포독성 T림프구에게 작용해서 감염된 세포를 작용해주는 세포성 면역과, 그리고 B림프구의 정보를 줘서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로 또 기억세포로 분화시켜주는,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항원항체 반응. 자, 체액성 면역작용이 일어나는 작용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보기에 있는 내용 살펴봅시다. 자,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한 방어작용은 비특이적인 거 아니고 얘 역시도 세포성 면역이건 체액성 면역이건 다 특이적인 작용이 되겠죠. 보조 T림프구의 자극으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 B림프가 형질세포로 또 기억세포로, 그리고 나중에 동일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은 체액성 면역,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T글.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면역 반응에 대한 실험입니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항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G 1, 2, 3, 4를 준비해서 1에는 식염수를 주사했고 2에는 X를 주사했네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1과 2에 각각 항체 농도를 측정했어요. 그 결과가 그림처럼 나왔네요. 자, 2에서는 항체가 생성되어졌네. 왜? 항원 X를 주사했기 때문에 방어작용이 일어나서 항체가 생성되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1과 2에서 림프구를 각각 분리했대요. 그럼 2에는 방어작용이 일어났으니까 기억세포가 존재하겠죠. 기억세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분리해서 기억을 3에게, 자, 3에게 기억을, 4에게는 니은을 주사했대요. 근데 기억과 니은이 각각 1과 2에서 분리한 그 기억세포라고 했는데, 어떤 게 어떤 건지, 어떤 게 1이 기억인지 니은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사한 다음에 나중에 3과 4에 X를 주사하고 나서 항체의 농도를 봤더니 3은 많이 나왔고요. 4는 이만큼 나왔네요. 3이 많이 나온 이유는, 자, 2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가 다량 생산이 되어졌겠죠. 그래서 기억이 2에서 추출한 기억세포가 되겠고, 니은이 1에서 추출한 기억세포가 되겠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을 확인했어요. 자, 그럼 나의 2에서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 2에서도 X를 주사했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 맞고요. 자, 니은에는, 자, 니은이 1로부터 주사한 것이기 때문에 X에 대한 기억세포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마의 3에서 항체 농도가 높은 것은 2차 면역 반응, 기억세포, 기억이 2에서 추출한 기억세포가 되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항체를 대량 생산했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두 가지가 되겠죠. 자, 33번도 보겠습니다. 자, 인체 방어 작용과 관련된 세포 기억니은 디귿의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자, 기억니은 디귿은 대식세포, 형질세포, 보조 T림프구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항체를 생성하는 게 형질세포죠. 그리고 식균작용을 하는 것이 대식세포, 가슴샘에서 성숙되어지는 것이 보조 T림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프는 세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의 체내에 X가 침입했을 때 나타나는 방어작용. 자, X 1차 침입하게 되어지면, 자, 1번 구간에서는, 자,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뒤늦게 형질세포로 분화하게 되면 항체가 생성이 되어져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기에 있는 내용 살펴보면, 자, 기억은 형질세포 찾았고요. 구간 1에서 니은 대식세포가, 자, 디귿 보조 T림프구에게 항원을 조각내고 노출시키게 되는 거죠. 정보 제공하는 거 맞고요. 자, 구간 2에서, 자, 항체가 생성이 되어지고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니까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 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완하는 어떤 사람의 세균 X에 처음 감염된 후에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은 B림프구, 보조 T림프구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자, 가 같은 경우에 세균 항원이 들어왔을 때, 자, 상처 주변에 있는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하죠. 화학물질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혈관이 확장이 되어져서 백혈구가 출동하게 되고요. 대식세포가 출동해서 항원을 삼키고 정보를 제공하면, 자, 먼저 기억, 보조 T림프구가 이걸 인식해서, 자, B림프구에게, 여기가 B림프구에게 정보를 주면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가에서, 자, 염증 반응은 비특이적인 방어작용 맞고요. 자, 니은 B림프구니까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거 아니고요. 골수에서 성숙하고요. 자, 나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거죠. 얘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가 맞겠죠. 35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어떤 사람 P가 세균 X에 감염된 후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면역 반응 1과 2를, 자, 나는 P의 혈액에서 세균 X에 대한 항체의 농도를 나타내네요. 자, 먼저, 자, 가에서 1, 자, 염증 반응, 1차 방어작용이 먼저 일어나고 나면, 자, 뒤이어서 대식세포가 제시한 그 항원 정보에 의해서 보조 T림프구가 정보를 주면 B림프구를 항체를 생성하는 그 형질세포로, 우리 앞에서 방금 전에 본 문제에서도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세균 X에 대한 이제 감염이 되어져서 1차 방어작용이 일어나고 항체가 생길 때가 시간이 걸렸다가 형질세포가 감소하면서 항체 농도가 줄어들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X에 감염된 후 1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2의 세포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B림프구다. 자, 대식세포, 보조 T림프구, 그리고 B림프구,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 거죠. 모두 B림프구는 아닌 것이고요. 나의 A에서 항체가 줄어들 때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다 항체가 줄어드는 것은 형질세포가 사라지기 때문인데,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 B림프구가 일부는 형질세포로, 그리고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되는 건 아니죠.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다시 3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돌아왔어요. 자, 36번,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주어지는 실험 관련된 문제인데 주어지는 자료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좀 꼼꼼히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칠판으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체크하는 것처럼 주어진 자료에 체크 하면서 확인해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정리하면서 체크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어느 방법, 편한 방법으로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원 ABC에 대한 생지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BC에 노출된 적이 없는 1부터 4의 생지를 1부터 4를 준비해서요. 각각의, 자, 1에는 A를, 2에는 기억을, 3에는 니은을, 그리고 4에는 생리 식염수를, 식염수는 항원 없는 그냥 우리 몸의 농도와 동일한 물을 넣었으니까 그냥 대조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B하고 C 순서 없이 나타났다. 어떤 게 B인지 어떤 게 C인지 찾아보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자, 2주 후에 나에서 1에서 여기에서 기억세포를 2에게, 그리고 나의 3에서 기억세포를 4에게 각각 분리해서 주사했대요. 그래서 2는 기억과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는 것이고요. 4는 식염수니까 식염수를 넣었을 때 기억세포가 없었고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만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주 후에 다의 2와 4의 일정한 시간격으로 A, B, C를 주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펴보는데, 이 그림은 그 얘기인 거예요. 생지 1에게는 A를 주사했고요, 2에게는 기억을 주사했고요, 3에게는 니은을 주사했고요, 4에게는 생리식염수를 주사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A의 기억세포를 2에게, 3의 기억세포를 4에게 주사해서 그리고 나서 2와 4의 A, B, C를 주사한 다음에 결과가 항체 농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자, 2와 4에서 A, B, C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그림과 같이 나타냈대요. 자, 보니까 자, 생지 2에 A를 주사했을 때 빠르게
지금 B에 비해서 빠르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건 왜 그래요? 이래서 A에 대한 기억세포를 E에게 주사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A를 주사했을 때 A의 농도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기억세포를 주사했기 때문인 것이고, 자, B를 주사했을 때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네. 그 얘기는 2번은 지금 이 B에 대한 기억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E에 주사한 기억은 B가 아닌 C가 되는 것이고 3이 B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C를 주사했더니 역시 A 주사했을 때처럼 2차 면역 반응 빠르게 항체 농도가 증가했네. C 주사한 거 맞죠? 그리고 그러면 자, 4에는 A 주사했을 때도 1차 면역 반응, B 주사했을 때 4번에 제공한 기억세포가 B에 대한 기억세포니까 B를 주사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C를 주사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과 3번에 각각 주사한 기억관 이유는 C와 B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기억은 C 맞고요. 자, 구간 A에서 A에 대한 구간 A, 구간 A가 여기네요. 자, A 주사했을 때 A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 자, 체액성 면역 반응, 항체가 만들어지고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원 항체 반응, 체액성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겠죠? 자, 구간 B에서 B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기억세포가 3으로부터 얻은 기억세포가 4에 있으면서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했지,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거 아니죠. 계속해서 보기가 그런 식으로 나오네.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됐다는 얘기. 잘못된 내용.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된 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계속해서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바이러스 X에 대한 생지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A, B, C를 준비해서 자, 생지 A에 X를 감염시켰어요. 그리고 8일 후에 A에서 혈청과 보조 T 림프구를 각각 분리해서 B에다가 혈청을, C에다가는 보조 T 림프구를 각각 주사한 후에 X를 감염시켰대요. 그리고 나서 B와 C에서 X의 수를 각각 측정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자, A에 X를 감염시키고 나서 혈청과 보조 T 림프구를 채취해서 혈청은 B에게, 보조 T 림프구는 C에게 주사했다. 자, 혈청은 자, X에 감염된 후 방어작용에 의해서 항체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체를 주사한 것이고, 보조 T림프구는 그 항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조 T림프구가 C에게 제공된 거죠. 그리고 나서 각각 X를 감염시키고 나서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X의 수를 봤더니 B는 X의 수가 이 정도 많이 있네. 근데 C는 거의 없네. 누구에게 더 X의 수가 줄어든 거예요? C에서 X가 더 적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항체, 혈청을 넣은 경우하고 보조 T 림프구 둘 중에 어떤 게 더 이 세균 X, 항원 X를 제거하는 데 더 효과적, B하고 C에게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조 T 림프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다의 생지 B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 자, 다 과정에 여기에서 자, 2차 면역 반응은 누구에 의해서 기억세포가 빠르게 동일한 항원이 들어왔을 때, 기억하고 있던 항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빨리 생산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을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했는데, 지금 B에는 기억세포를 넣어준 게 아니라 항체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 아니고요. 자, 라의 생지 B에서 보조 T 림프구의 식균작용이 일어났다. 자, 식균작용은 대식세포가 하는 것이고, 또 B에서는 보조 T 림프구를 넣어준 게 아니라 항체를 넣어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원을 감염시키게 되면 물론 식균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1차 방어작용에 의해서 대식세포가 작용해서 식균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보조 T 림프가 한 건 아니고요. 보조 T 림프가 한 건 아니고요. 자, 라의 생지 C에서는 생지 A에게서 전달받은 보조 T 림프구에 의해 면역작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B보다 X의 수가 훨씬, 항체를 넣어준 B보다도 더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디귿 하나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원 X에 대한 생체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체 A와 B를 준비해서 자, A에게 X를 2회 거쳐서 주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A의 기억을 분리했는데 이 기억은 혈청과 기억세포 중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B에게 기억을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X를 주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험 결과를 보면 자, A에 1차 주사하고 1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항체가 이렇게 생겼다가 줄어들고 나서 2차 주사하게 되면 2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농도가 높아지겠죠. 왜? 기억세포가 생겼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B에다가 기억을 주사했더니 기억은 혈청과 기억세포 중 하나라고 했는데 주사하자마자 항체가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혈청이 되고 기억세포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X를 주사하게 되면 자, 2차 면역 반응이 아니라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서 기억에는 기억세포가 존재하지 않고 그 항체가 존재하는 혈청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혈청이고요. 자, 구간 1에서 자, 항체에 의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거 맞고요. 자, X의 형질세포 수는 자, 2에서보다 3에서 자, 2번 구간은 항체가 들어와서 농도가 생겼다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형질세포는 없는 거죠. 그리고 3번 구간이 이제 들어온 X에 의해서 항체가 생성이 되어져서 형질세포가 생겨나면서 그 형질세포에 의해서 항체가 생성되어지는, 그래서 3번 구간이 항체가 더 많은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9번도 잘 보면 자, 체크를 잘 해둬야 돼요. 유전자하고 동일하고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A, B, C, D에 A에게 X를 주사했고요. B에게 Y를 주사하고 자, X와 Y가 다 제거가 된 다음에 A에서 혈청을 분리했어요. 자, 혈청에는 항체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애를 C에게 주사했고요. B에서 Y에 대한 기억세포를 분리해서 기억세포는 D에게 주사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C와 D의 동일한 항원 니은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원은 X와 Y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 C와 D에게 항원을 주사한 후 주사한 항원에 대한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걸 보니까 자, A와 B는 각각 C와 D 중에 하나에서 형성되어지는 농도. 자, A가 항원 주사하자마자 빠르게 2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항체가 생겨났죠. 그러면 얘는 그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는 애가 되는 거니까 기억세포를 주사한 건 D가 되겠죠. D가 되는 것이고 D는 Y를 주사했으니까 지금 니은은 그 D가 가지고 있는 Y에 대해서 기억을 일으키게 하는 Y가 되겠고요. B는 C가 되겠고 자, 기억세포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기억에는 혈청이니까 기억세포 존재하지 않죠. 자, 혈청에는 기억세포 존재하지 않고요. 니은은 Y라는 거 찾았고요. 그리고 B가 C, A가 D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만 맞겠죠. 자,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떤 병원체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후보물질 A와 B의 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A를 실험동물 X에 B를 Y에 1차 주사하고 뒤이어서 또 2차 주사, 1차 주사, 2차 주사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X에 A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와 Y에서 B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냈더니 자, 그림 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1차 주사하고 2차 주사했더니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가 2차 주사하게 되면 2차 면역 반응 빠르게 기억세포가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1차 주사했을 때나 2차 주사했을 때나 똑같이 1차 면역 반응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는 자, 1차 주사 후에도 기억세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네요. A는 1차 주사한 후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를 생성했는데 B는 생성하지
형질세포는 생성되었지만 기억세포는 생성되지 않았다라고 설명까지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보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A에 대한 X의 방어작용에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자, 체액성 면역 반응, 항원항체 반응, 항체가 만들어지고 항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구간 1에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자,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자, 나중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거지. 자,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건 아니고요. 자, 특이적 주사 후 Y에서 B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은, 자,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B를 주사했을 때는 Y에 B를 주사했을 때는 계속해서 1차 면역 반응만 일어나는, 기억세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맞겠죠. 자,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원체 X와 Y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와 Y에 노출된 적 없는 A, B, C, D를 준비해서 C와 D에는 방사선을 쬐어서 림프구를 모두 제거했네요. 자, C와 D에는 림프구는 없는 것이고요. 자, A에게 X를, 그래서 기억을 얻어냈고요. 자, B에게 Y를 해서 니은을 분리시켜서 기억을 C에게, 니은을, 자, C에게는 기억을, D에게는 니은을, 자, 기억은 X에 대해서, 니은은 Y에 대해서, 자, 감염시킨 다음에 그 림프구를 얻어서 각각 C와 D에게 주사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C와 D의 동일한 종류의 병원체를 감염시키고, 이 병원체는 X와 Y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C와 D에 감염시켰을 때 항체 농도 변화를 보면, 자, C에서 병원체에 감염했을 때 일어나는 이 항체의 농도는 천천히 생겼죠? 근데 D에 대해서는 빠르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그 얘기는 지금 존재하는 그 림프구가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요 D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나의 Y에 감염된 Y에 감염됐을 때, 자, 특이적인 면역 작용이 일어나고 기억세포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걸 추출한 니은에 기억세포가 포함되어져서 D에서 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 라에서 C와 D에 감염시킨 것은 X가 아니라 Y에 대한 거죠. 그래서 Y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진 것이고요. 자, 니은에는 Y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면역작용의 일부를 나타냈네요. 자, 기억과 니은은 B 림프구와 T 림프구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조 T 림프구가, 자, 기억을, 자, 항원 X에 감염된 세포를 용해시키는 작용으로, 자, 기억은, 자,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는 T 림프구가 되겠고요. 자, 이 작용은 세포성 면역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보조 T 림프가 니은에 작용해서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시키는 니은은, 자, B 림프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체액성 면역작용에 해당이 되어지게 되겠고요.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기억의 면역반응은, 자, T림프가 세포독성 T림프구로 되어져서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세포성 면역이 되겠고요. 자, 니은은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어져서 골수에서 성숙하는 B림프구. 자, B림프가 됐건 T림프가 됐건 생성 장소는 골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항체 A는 지금 항원 X에 노출되어진 다음에 지금 이런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니까 항원 X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 자, 43번 보겠습니다. 항원 X에 대한 실험입니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A, B, C를 준비해서, 자, A에 X를 주사했고요. 그 A에게서 기억과 니은을 분리했는데 각각 혈청과 기억세포 중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쥐 B에게는 기억을, 생쥐 C에게는 니은을 주사했는데, 그리고 나서 각각 B와 C에 X를 주사했더니, 자, 기억을 주사했을 때 항체가 있고 감소했네. 기억은 항체가 들어있는 혈청이 되겠고요.
자, 니은은 주사했을 때 항체 농도 없다가 X를 주사했더니 빠르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기억세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기억에는 항체가 들어있는 혈청인 거지. 자, 형질세포는 혈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거된 것이고요. 자, 구간 1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차. 항체만 주사됐다가 감소하고 X를 주사하게 되면 기억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2차 면역이 아니라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구간 2에서는 자, 기억세포에 의해서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하면서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학체 반응이 일어나는 특이적 면역, 체액성 면역 작용 일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맞는 거 디귿 하나. 자, 이어서 44번. 44번도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기억, 니은, 디귿을 준비해서 기억에게 X를 주사했고요. 거기에서 A와 B를 분리했는데 혈청과 기억세포 순서 없이 나타냈다. 니은에게 A를, 자, 디귿에게 B를 주사했더니 A 주사했을 땐 이렇게 하다가 X 주사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서 A에는 기억세포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B를 주사했더니 항체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얘는 항체가 포함되어 있는 혈청이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혈청 아니고 기억세포고요. 자, 구간 1에서 자, 항체가 생성되어지고 항원 존재하니까 항원 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는 거 맞고요. 자, 구간 2에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맞는 건 니은, 디귿. 자, 45번. 자, 병원체 X에 대한 백신 개발 실험이네요. 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A에게 X를 주사했더니 일주일에 A가 죽었대요. 자, 그리고 A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B를 준비하고 X는 감염되어지면 이 G를 죽이게 하는데 A를 죽였으니까. 자, 근데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X별을 만든 다음에 B에게 이 X별을 1차, 2차 주사했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B에게 X를 주사한 다음에 생존 여부를 확인했더니 자, B가 생존했네요. 예방 효과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B별을 주사했을 때 B의 몸속에 생겨나는 항체 농도 변화를 봤더니 자, 그림처럼 나타났대요. 1차 주사했을 때 항체가 생기고 2차 주사했을 때 2차 면역 반응, 빠르게 항체가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 보니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간 1에서 X별에 대한 자, 1차 주사했을 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식균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구간 2에서 X에 대해 자, 빠르게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2차 면역 반응이 기억세포가 존재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B에게 X를 주사한 후 X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 자, B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X별 때문에 항체가 의해서 면역력이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 X별에 의한 항체도 X에 대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거 기억, 니은, 디귿. 자, 46번. 자, 항원 A와 B의 면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 항원 A와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기억에게 A와 B를 함께 주사하고 또 4주 후에 다시 A와 B를 함께 주사했대요. 자, 그림은 기억에서 A와 B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표는 T1 시점에서 기억으로부터 혈청을 분리하여 A와 B에 각각 섞었을 때 항원항체 반응 여부를 나타낸 것인데 자, A와 B 1차 주사했더니 A에 대해서 항체 이렇게 생겼고요. 2차 주사했더니 2차 주사했더니 빠르게 기억세포가 생겼기 때문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도 주었어요. 기억에서 A에 대한 기억세포는 형성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B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B는 1차 주사하고 이렇게 근데 2차 주사했을 때도 또 똑같이 얘는 처음에도 두 번째도 다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왜? 기억세포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도 직접 주었어요. 기억세포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 여부를 봤더니 A에서는 항원항체 반응 당연히 일어나겠죠. 근데 B에서는
물어봤는데 B에서도 어쨌거나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은 일어나죠. 기억세포가 생기지 않을 뿐이지 항원항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닌 것이고요. 자, 그래서 A의 X는 틀렸고요. 구간 1에서 자,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자, B에 대해 특이적인 자, B에 기억세포가 안 생길 뿐이지 항체는 만들어서 항원항체 반응, 특이적인 방어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구간 2에서 A에 대한 항체는 형질세포로부터, 그쵸? 기억세포가 존재하지만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 자체는 형질세포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 자,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X를 주사한 생지 A의 혈액에서 성분 기억과 니은을 분리해서 각각 B와 C에게 주사했습니다. B에게 기억을, C에게 니은을 주사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4개월 후 X를 각각에게 주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표는 B와 C 항체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기억세포와 항체 중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봤던 자료들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프로 주어지지 않고 표로 주었을 뿐입니다. 자, B와 C의 기억과 니은을 주사했을 때 직후에는 자, B의 기억을 주사했더니 혈액 내에 항체가 이만큼 있네요. 기억이 무엇이기 때문에? 항체를 주사했기 때문에 그 주사한 항체 때문에 이만큼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C에는 니은을 주사했더니 항체가 없었대요. 왜? 니은에는 항체가 없는 기억세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4개월 후 확인해 봤더니 자, B에 X를 주사했더니 자, 항원이 이만큼, 항원이란다. 항체가 이만큼 있고 그 뒤에 7일 후에 이만큼. 자, 1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천천히 항체가 생성되게 된 거죠.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주사 직후에 없었는데 바로 그 2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빠르게 생성되어졌기 때문에 생성이 되는 거겠죠. B 같은 경우에 X 주사 직후에 이만큼 생겼던 것은 앞에 생겼던 게 이제 아직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이만큼 생긴 거는 만약에 여기 있었던 게 기억세포에 의해서 아닌가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C보다도 더 많은 양의 항체를 B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C에서 X 주사 후 7일 후에 항체 농도가 높아진 것은 C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억을 주사한 직후 B에서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자, 체액성 면역 반응은 항원항체 반응이기 때문에 자, B에는 항체는 있지만 항원이 없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는 못하겠고요. X를 주사한 B에서 X에 대한 특이적 면역 반응이 자, 나중에 이제 4개월 후에 X에 주사를 하게 되면 자, 항체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1차 면역 반응, 어쨌거나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X를 주사한 다음에 C에서 2차 면역 반응을 통해서 빠르게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를 분화했기 때문에 항체가 농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균 X에 대한 생체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 없는 1, 2, 3을 준비했어요. 자, 1과 3에는 생리식염수를 넣고요. 2에만 죽은 X를 주사했다. 자, 1주에 나의 1과 2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혈청을 분리한 뒤에 X에 대한 항체 생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표처럼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나의 2에서 얻은 혈청을 3에게 주사했다. 자, 1에는 생리식염수, 3에도 생리식염수. 그리고 2에만 죽은 X를 주사했어요. 그러면 X를 주사한 곳에서만 면역작용이 일어나서 항체가 형성됐겠죠. 그래서 그때 혈청을 분리해서 항체 생성 여부를 봤더니 1에는 생성이 안 됐고요. 2에만 생성이 됐네요.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X를 감염시켰더니 1은 죽었대요. 왜? 생리식염수 넣어줬으니까 예방효과가 없어서 X를 넣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G를 사망시키게 하는 그런 병원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2에 감염시켰더니 살았대요. 왜? 항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겠죠. 죽은 X를 미리 넣어서. 자, 그러면 여기 2에서 얻은 혈청 속에는 항체가 들어있게 되는 것이고, 이 항체를 3에게 넣어뒀더니 1과 3은 똑같이 생리식염수를 주사했는데 3은 2에서 얻은 혈청을 주사한 다음에 그리고 X를 감염시켰더니 3은 살았네? 그럼 왜 그래? 이
혈청 속에 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그 X를 물리쳤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은 혈청이죠. 혈청에는 X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세포가 들어있다. 항체는 들어있지만 형질세포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자, 마의 E에서 X에 대한 특이죠. 자, 마의 E에서 E는 어쨌거나 죽은 X를 주사했을 때 특이적 면역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거였죠. 자, 그리고 마의 3에서 X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 자, 3에서도 자, 2에서 얻은 혈청 속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항체가 미리 체내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X가 들어가게 되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생쥐 1이 항원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 자, 가를 봤더니 B림프구가 분화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와 자, 니은 기억세포로 분화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를 X에 감염된 적이 없는 생쥐 2에게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X를 주사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X를 주사한 2에게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 얘기는 지금 나의 주사한 이 기억과 니은 중에 기억세포를 주사했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럼 기억세포는 니은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니은을 주사한 내용이 되겠죠. 자, 니은은 형질세포가 아니고요. 기억세포고요. 자, 기억과 니은 중에 2에 주사한 것은 기억세포니까 기억 아니고 니은이 되겠고요. X를 주사한 2에서 자,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거 맞겠죠. 그래서 맞는 건 디귿 하나. 자, 계속해서 50번. 자, 항원 X에 대한 실험입니다. 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A, B를 준비해서 A에게 X를 2회 걸쳐 주사하고요. 혈청을 분리했어요. 기억 혈청을 분리해서 B에게 주사했다. 그리고 나서 B에게 X를 1차, 2차 주사한 결과 자, 항체 농도를 봤더니 자, 혈청을 주사했으니까 항체가 들어있겠죠. 항체가 들어있어서 항체 농도가 있다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X 1차 주사하게 되면 기억세포는 없기 때문에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2차 주사하게 되면 기억세포가 그때 생겨서 이제 2차 면역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억 혈청에는 T림프구 들어있지 않죠. 항체만 들어있고요. 구간 1에서 X에 대한 항체 만들어졌기 때문에 1차 면역 반응이어도 항체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구간 2에서 X에 대해 자, 기억세포 작용, 1차 면역대가 됐건 2차 면역대가 됐건 다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 자, 계속해서 5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체 A, B, C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자, A, B, C에 대한 항원은 그림과 같으며 A를 약화시켜서 만든 백신 X에 A의 모든 항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A는 보니까 자, 기억도 있고요. 자, 세모인 니은도 있고 기억과 니은 두 종류의 항원이 있고요. 자, B에는 니은과 디귿이 있고요. C에는 디귿만 있는 A, B, C 항원이 각각 항원이 아니라 그 ABC 병원체 A, B, C는 항원을 A하고 B는 기억, 니은, 디귿 두 가지씩, 그리고 C는 항원 디귿을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병원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병원체 P와 R은 각각 B와 C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험을 살펴보면 A, B, C에 노출된 적이 없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 1과 2를 각각 X를 주사했어요. 둘 다 1에도 2에도 X를 주사했대요. X는 A를 약화시킨 거죠. A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항원이 제공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기억세포가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1에는 P를 그리고 2에는 R을 주사했더니 혈중 항체 농도를 봤더니 자, 1에서는 P를 주사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있네요. 자, 그것은 기억이나 니은, 먼저 주사한 그 X의 기억과 니은 중에 기억세포가 존재하는 거니까 B하고 C 중에 기억, 니은 중에 그 항원 기억세포를 갖고 있는 것은 B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P는 B가 되겠고요. R은 C. 자, X에는 기억하고 니은만 기억하지 디귿은 기억하지 못하니까 R은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R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두 가지 항원, C니까 C는 디귿만, 항원, 디귿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항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구간 1의 생쥐 1에서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지금 구간 1에서 P를 주사했을 때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 X를 통해서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가 빨리 형성됐겠죠. 그래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된 거 맞고요. 구간 2에서 생지 2에 어쨌거나 1차 면역 반응이지만 기억세포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항체를 만드는 과정은 2차 방어작용, 특이적인 방어작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 자,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체 X, Y, Z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이 병원체들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A, B, C를 준비해서요. 자, A에는 X를, B에는 Y를, 그리고 C에는 Z를 주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또 했더니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대요. 기억세포도 만들어지고 항체도 만들어지고 이러한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나의 A에서 자, 얘로부터 혈청 A를 얻었고요. B로부터 B를, C로부터 C를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 병원체 X, Y, Z랑 섞어 봤더니 자, 그 항원항체 반응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X, Y, Z에 해당하는 항원들은, 병원체들은 항원을,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건데, 항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림으로 주어졌다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자, 기억, 니은, 디귿이 병원체 X, Y, Z인데, 얘는 순서 없이 어떤 게 A인지, 어떤 게 B인지, 어떤 게 C인지 모르는 상태고, 이걸 통해서 찾아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기억, 니은, 디귿, X, Y, Z 중에 기억에 해당하는 병원체 같은 경우는 항원을 요 세모하고 동그라기 두 종류의 항원을 두 종의 항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종으로부터 항체를 만들게 되면 항체의 수는 두 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은 세모만 있으니까 한 종이 있기 때문에 항체도 한 종만, 디귿은 동그라기 있으니까 항원이 한 종류가 있으니까 항체도 한 종류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얻어지는 항체는 두 종류의 항체를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형성된 이 항체, 두 종류가 다 들어있는 항체는 기억에도, 니은에도, 디귿에도 다 작용할 수 있죠. 왜? 세모는 기억과 니은, 동그란 것은 기억과 디귿에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종의 항체가 다 들어있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X, Y, Z에 모두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니은을 통해서 형성된 것은 기억하고 니은만, 두 종만, 디귿을 통해서 형성된 항체는 한 종만 들어있으니까 디귿하고 기억만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표의 결과를 통해 어떤 게 A, B, C인지 확인해 보면 자, 얘 B가 X, Y, Z 모두의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서 두 종류 모두 항체를 다 가지고 있는 얘가 기억이 되겠죠. 기억이 되겠고 A하고 C는 두 종만 되니까 어떤 게 정확하게 얘가 니은인지 얘가 니은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니은이면 얘는 디귿, 얘가 디귿이면 얘가 니은인 상황이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이 되어지면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기억은 Y입니다. 자, 기억은 자, B를 형성하게 하는 Y를 넣은 그러한 병원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Y 맞겠고요. 왜? Y는 모두 두 가지의 항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A로부터 B로부터 C로부터 형성된 곳에 모두 응집이란다. 그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B와 C를 섞으면 항원항체 반응. B와 C는 자, 뭐 서로 동일한 종류의 항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항체끼리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항원이 없기 때문에 항체 반응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B에 디귿을 주사하면 자, B 같은 경우에는 B가 Y에 B에는 Y가 들어가서 이 두 종류에 대한 항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주사하면 기억세포가 디귿 어떤 게 들어와도 기억세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동일한 항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결과가 나에도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53번. 자, 병원성 세균 A에 대한 백신을 개발을 위한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을 보면, 자, A로부터 얻은 종류 기억과 니은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동일한 G, 5마리의 G를 준비해서 각각 A, B,
A 기억 니은에 노출 된 적 없는 G를 준비하고 나서요. 자, 각각 처리를 해봤대요. 자, 생쥐 1에게는 기억을 주사했더니 살았어요. 2에게 니은을 주사했더니 살았어. 자, A로부터 얻은 기억과 니은은 병원성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독성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 3에 세균 A를 넣었더니 죽었어요. 세균이 독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로부터 얻은 기억과 니은은 주사했을 때 살아. 그리고 항체 생성 여부를 봤더니 물질 니은은 생성이 됐고 1번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게 되네요. 그래서 미리 A로부터 얻은 기억과 니은이 백신으로 쓰일 수 있는지,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라는 그러한 실험 내용이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 2주에 다의 1에서 혈청 A를, 자, 1에서부터 혈청 A를 얻었고요. 니은으로부터 혈청 B를 얻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각각 주사액을 4와 5에게 주사했는데 혈청 A와 세균을 넣었더니 죽었어요. 그 얘기는 혈청 A 속에는 세균 A를 물리칠 수 있는 작용. 예를 들면 항체가, 혈청에는 혈구 뺀 거 항체가 만약에 있으면 항체가 섞여 있어야 되는데 항체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겠죠. 근데 혈청 B에는 항체가 생성이 됐으니까 같이 세균과 넣었을 때 이 항체에 의해서 세균을 물리쳐서 살게 됐겠죠. 그래서 1의 경우에는 항체 생성이 안 되게 되는 것이고 2에서만 생성이 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신 효과, 예방 효과는 니은만 해당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B에는 형질세포가 있다. 항체는 들어있지만 형질세포는 없는 거죠. 자, 다의 2에서, 이 같은 경우 물질 니은을 주사했을 때 항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마의 5에서는 자,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인 거죠. 자, 마의 5 살았지만 항체만 넣어줬지 기억세포를 넣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만 되겠죠.